여기 한국은 절대 안 간다던 에어프랑스 여승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절대 안 간다고 9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프랑스 수석. 승무원의 철칙이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에어프랑스 8년 차 베테랑 마들렌 로랑. 그녀는 전 세계 어디든 가겠지만 한국만은 절대 안 간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과거 동아시아에서 겪은 충격적인 일 때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운명은 그녀를 그토록 피하려던 바로 그 땅으로 이끌었어요. 이건 말이 안 돼. 왜 하필? 하지만 24시간 후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그녀의 모습을 본 동료들은 믿을 수 없어 했어요. 도대체 그 24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9년간 쌓인 편견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놀라운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한 여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특별한 이야기, 지금부터 그녀의 생생한 고백을 들어보시죠. 그 전에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동 척척의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들렌 로랑입니다. 에어프랑스에서 8년째 수석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죠. 31살이 된 지금까지 전 세계 곳곳을 다녔지만 단 하나 절대 가지 않겠다고 다짐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서 브리핑을 받고 있었습니다. 동부가 순회 장거리 비행이었죠. 태국, 베트남, 일본을 경유하는 여정이었는데 한국 상공을 스쳐 지나간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제 표정이 굳어졌어요. 후배 승무원 클레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들었어요? 인천공항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공항이라던데요. 승무원 친구가 말하길 시설이 정말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전시용일 뿐이야. 실제로는 다를 거라고. 너무 믿지 마. 클레어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선배님, 한국은 정말 발전한 나라라고 들었는데요. 저는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겉모습만 그럴 뿐이야. 진짜 어려운 상황이 되면 어떨지 몰라. 왜 이렇게 단호했을까요? 제가 22살이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상하이에서 교환학생을 하던 시절이었어요. 언어학을 전공하던 저는 새로운 문화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했었죠.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게 즐거웠어요. 하지만 어느 날 밤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극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뛰어갔어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택시 기사도 제 상태를 보고 놀라며 빨리 병원으로 달려주었죠.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대에 갔을 때 직원이 저를 보더니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외국인은 진료할 수 없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가세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아파요.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간청했지만 대답은 똑같았어요. 결국 저는 병원 화장실로 피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갈 힘도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화장실 바닥에서 몸을 웅크리고 아파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통증이 조금 나아졌죠. 그때의 절망감과 분노가 지금까지 제 마음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동아시아 전체에 대한 불신이 생겼어요. 동아시아는 다 똑같을 거야. 외국인에게는 차갑고 배타적이겠지. 제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자리 잡았죠. 한번 무너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아시아 여행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겉으로만 친절한 척하는 거야. 진짜 어려울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특히 한국은 더욱 피하고 싶었어요. 중국과 비슷할 거라는 편견이 있었거든요. 같은 동아시아권이니까 문화도 비슷할 거라고 단정했었죠. 브리핑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계속 불편했습니다.
기장이 비행 경로를 설명하면서 한국 상공 통과 시 날씨가 좋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치 그 나라 자체가 저를 반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브리핑에서 기장이 말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인천공항도 비상 착륙지로 등록해두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한국 땅은 밟고 싶지 않아. 8년 동안 승무원을 하면서 저는 완벽주의자로 통했습니다. 감정보다는 이성을 앞세우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만큼은 이성적이지 못했죠. 과거의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요. 그 상처는 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왜 그렇게 한국을 싫어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마들렌, 한 번도 가보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 있어. 하지만 저는 굳게 마음의 문을 닫아두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상처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비행 전 마지막으로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절대 한국에 가지 않을 거야. 그곳도 결국 아시아잖아. 외국인에게 냉정할 게 뻔해. 하지만 운명이란 참 아이러니합니다. 제가 그토록 피하려던 그곳으로 가게 될 줄 그때는 몰랐어요. 항공기에 오르면서 저는 한국 상공을 지날 때 창밖도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나라에 대한 관심 자체를 차단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곳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법입니다. 방콕에서 도쿄로 향하는 비행이었습니다. 순조롭게 날아가던 중이었죠. 저는 승객 서비스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기내는 평온했고 승객들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난기류라고 생각했어요. 8년 경력의 베테랑으로서 이 정도는 충분히 경험해봤거든요. 하지만 이번 흔들림은 달랐습니다. 기체가 위아래로 출렁이면서 승객들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어요. 기내 방송 시스템이 울렸습니다. 승무원 여러분, 안전벨트를 착용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세요. 기장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저는 즉시 일어나서 승객들을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난기류를 지나고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주세요. 하지만 흔들림은 계속 심해졌어요. 짐칸에서 물건들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몇몇 승객들이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장실에서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수석 승무원, 즉시 조종실로 와주세요. 저는 휘청거리는 몸을 잡으며 조종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기체가 마치 폭풍우 속의 작은 배처럼 흔들렸거든요. 조종실 문을 열자 기장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계기판에는 빨간 경고등들이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마들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2번 엔진에 이상이 생겼어요. 게다가 이 난기류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부기장이 덧붙였어요. 기상 레이더를 보니 앞으로 200km는 이런 상태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도쿄까지 가기엔 위험해요. 가장 가까운 공항으로 비상 착륙해야 합니다. 그때 기장이 말한 한마디가 제 심장을 멈춰 세웠습니다. 인천공항으로 비상 착륙하겠습니다.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완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관제탑과 이미 연락을 취했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하필이면 한국이라니. 저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죠. 하필이면 왜 한국이야? 다른 곳은 안 되나? 하지만 생명이 달린 상황에서 제 개인적인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프로페셔널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죠. 승객들에게 어떻게 안내할까요? 제가 물어보자 기장이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비상 착륙이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불안감만 조성할 뿐입니다. 일단 기체 점검을 위한 임시 착륙이라고 하겠습니다. 조종실을 나와서 승무원들과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클레어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인천공항 괜찮을까요? 처음 가보는 곳인데 어떻게 대응해 줄지 모르겠어요. 다른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인천공항 시스템은 완벽하다고 들었어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곳이라고 하던데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런 건 다 마케팅일 뿐이야.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잖아. 과거의 상처가 다시 올라왔어요. 중국에서 당한 그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또 외국인이라고 차별받으면 어쩌지? 기장이 승객들에게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기체 안전 점검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임시 착륙하겠습니다. 인천공항 관제탑과 연락을 취했으며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잠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승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인천공항이 어디지? 한국 아닌가? 얼마나 걸릴까? 저는 이런 질문들에 대답하면서도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매며 생각했어요. 피하고 싶었던 그곳에 이렇게 가게 되다니. 창밖으로는 여전히 먹구름이 몰려 있었고 기체는 계속 흔들렸습니다. 마치 운명이 저를 그곳으로 이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한국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못했어요. 어차피 비상 상황이니까 대충 처리하겠지. 외국인이라고 무시할 수도 있고 중국에서와 같은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기체가 한국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지 않으려고 했지만 무의식 중에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밤임에도 불구하고 공항 불빛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거든요. 마치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 같았어요. 인천공항 관제탑에서 교신이 왔습니다. 에어프랑스 288편 인천타워입니다. 비상 착륙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활주로 33L로 접근하세요. 영어 발음이 깔끔하고 전문적이었어요. 착륙 준비하겠습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속으로 말했어요. 빨리 끝내고 다른 곳으로 가자. 하지만 운명은 제게 전혀 다른 경험을 선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비상 착륙이라고 했는데 공항 곳곳에 이미 대응팀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소방차, 구급차, 정비팀까지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이었죠. 마치 우리의 도착을 미리 알고 모든 걸 준비해둔 것 같았습니다. 기체가 완전히 정지하자 지상 요원들이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체크리스트를 보며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프로페셔널하네.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어요. 항공기 문이 열리자마자 지상관리 요원이 올라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놀랍게도 완벽한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승객 여러분, 안전하게 착륙하셨습니다. 저희가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대응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중국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아시아 공항들은 대충 운영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완전히 달랐어요. 승객들을 안내하는 과정도 놀라웠어요. 각국 언어로 된 안내판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차분하고 친절했습니다. 프랑스어 안내문도 있었어요. 이곳에서 프랑스어를 볼 줄이야.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특히 승객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해하던 승객들이 점점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 독일인 승객이 제게 말했습니다. 여기 직원들 정말 친절하네요. 이런 상황인데도 차분하게 도와주니까 안심이 돼요. 안내요원 민영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미소가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승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체 점검 시간 동안 편안히 쉬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여전히 경계했어요.
이것도 겉으로만 친절한 척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민영의 설명은 정말 자세했습니다. 정비 시간은 약 6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근처 호텔을 준비해 두었고 식사와 교통편도 모두 제공됩니다.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클레어가 놀라며 말했어요. 정말 모든 게 준비되어 있네요. 이런 대응은 처음 봐요. 다른 동료도 감탄했습니다. 파리 공항보다 더 체계적인 것 같아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전시용 친절이겠지. 진짜 문제가 생기면 달라질 거야.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승객들을 모두 안내한 후 저는 갑자기 극심한 두통을 느꼈어요. 장시간 비행과 스트레스 때문이었죠. 어지러움과 함께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탈수 증상도 나타났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중심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클레어가 놀라며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했어요. 시야가 흐려지면서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때 민영이 제 상태를 보고 즉시 달려왔습니다. 의료진을 부르겠습니다. 바로 의료센터로 모시겠어요. 저는 거부하려고 했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좀 쉬면 돼요.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휠체어가 3분 만에 준비되었어요. 의료진도 함께 왔습니다. 마드무아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간호사가 프랑스어로 물어봤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프랑스어를 공항 의료센터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본 것들이 제 생각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의 신속한 대응, 체계적인 시스템, 진짜 걱정하는 표정들,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인 저를 차별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의료센터에 도착했을 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여기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중국에서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어요. 또 외국인이라고 거부당하면 어쩌지? 하지만 곧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료진이 나타났는데 저에게 프랑스어로 말을 걸었던 거예요. 마드무아젤, 어디가 아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 돌봐드릴게요. 저는 깜짝 놀라서 제대로 대답도 못했습니다. 제가 8년 동안 쌓아온 통제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을 향한 제 시선에도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내가 생각했던 곳과 다른 것 같은데, 공항 응급의료센터 침상에 누워 있는데 한 남성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온화한 인상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제게 완벽한 프랑스어로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마드무아젤 로랑. 저는 김윤호 의사입니다.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곳에서 제 언어로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게 될 줄이야. 윤호 의사가 설명해 주었어요.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5년간 공부했습니다. 프랑스어가 더 편하시면 계속 프랑스어로 하겠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예상했던 상황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두통과 탈수 증상 같네요. 장시간 비행과 스트레스가 원인일 겁니다. 윤호 의사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혈압과 맥박을 재고 수액을 맞으시면 금방 나아질 겁니다. 그의 진료 방식이 정말 세심했습니다. 혹시 알레르기가 있는 약물이나 음식이 있나요? 평소에 복용하는 약은 있고요. 프랑스 병원에서 받던 것과 똑같은 수준의 진료였어요. 수액을 맞으면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에서 내 언어로 이런 진료를 받게 될 줄이야. 중국에서의 악몽 같은 경험과는 정반대였어요. 간호사가 약을 가져왔는데 약봉투에 프랑스어로 복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후 30분에 드세요라고 정확히 번역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병기되어 있었죠. 간호사가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복용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물은 충분히 드시고 혹시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연락하세요. 정말 섬세한 배려였어요. 윤호 의사가 다시 와서 물어봤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두통이 좀 나아졌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때 문득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왜 나는 이 나라를 그토록 오해했을까? 9년 전 중국에서의 일로 아시아 전체를 판단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윤호 의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푹 쉬세요.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체크해 드릴게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윤호 의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편견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것을 인정하고 바꿔나가는 거죠. 침상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피하려고 했던 이곳에서 진짜 따뜻함을 느끼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처음으로 한국에서 진심을 느꼈고 제 마음의 방어막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그때부터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김윤호라는 사람에 대한 호기심도 생겼죠. 비행기 정비가 지연되어서 공항 근처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 3시쯤 되어서 로비로 내려왔죠. 자판기에서 물을 사려고 하는데 누군가 뒤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잠이 안 오세요? 돌아보니 윤호 의사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저도 병원 야간 근무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이 호텔 근처에 살거든요. 윤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잠깐 산책하시겠어요? 호텔 뒤편에 조용한 길이 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 사람과 더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좋아요. 어차피 잠도 안 오니까요. 호텔 뒤편 산책로는 정말 조용했습니다. 가로등이 적당히 밝혀져 있고 벤치도 곳곳에 있었어요.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는 어떤 곳인가요? 윤호가 물어봤어요. 저는 제 고향 파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에펠탑, 생강, 루브르 박물관. 그런데 점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사실 저는 아시아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는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정말 오고 싶지 않았거든요. 윤호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의 트라우마를 이야기했어요. 22살의 상하이에서 겪었던 그 끔찍한 밤을, 응급실에서 거부당했던 일을, 화장실 바닥에서 아파했던 기억을. 그때부터 아시아 전체를 불신하게 되었어요. 외국인에게는 차갑고 배타적일 거라고 생각했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9년 만에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는 거였어요. 윤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아픈데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선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해요. 윤호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료진의 첫 번째 의무는 사람을 살리는 거니까요. 국적이나 인종은 상관없어요. 저는 그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달랐어요. 진심으로 사람을 걱정하고 의료진으로서의 소명의식이 있었죠. 한국 사람들이 다 당신 같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윤호가 웃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을 거예요. 벤치에 앉아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윤호는 파리에서의 유학 경험을 들려주었어요. 처음에는 언어도 힘들고 문화 차이 때문에 어려웠다고. 하지만 프랑스 사람들의 따뜻함을 경험했다고 했죠. 저도 처음엔 편견이 있었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차갑고 무뚝뚝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진심으로 대하니까 마음을 열어주더라고요. 저는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에 대한 불신이 김윤호라는 한 사람 때문에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어요. 감사해요.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윤호가 대답했어요. 저야말로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내일 아침에 또 뵐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특별해. 그리고 이곳도 내가 생각했던 곳과 다를 수도 있어.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다음 날 아침, 윤호가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드셨어요? 맛있는 한국 음식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망설였어요. 한국 음식이라니 매운 걸 잘 못 먹는 데다가 아직도 아시아 음식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혹시 너무 매울까요? 걱정 마세요. 순두부찌개라는 건데 부드럽고 따뜻해요. 프랑스 음식처럼 국물 요리예요. 하얀 순두부찌개로 주문해서 매콤하지 않아요. 윤호의 설명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작은 식당에 들어갔는데 할머니 한 분이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윤호가 한국어로 주문했죠.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영어로 웰컴 이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순두부찌개가 나왔을 때 저는 안도했어요. 하얀 국물이 깔끔해 보였거든요. 다행히 맵지 않겠네요. 윤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하얀 순두부찌개는 담백하고 부드러워요. 한 숟갈만 드셔보세요. 정말 부드러워요. 윤호가 격려해 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전혀 맵지 않고 담백하면서도 따뜻했어요. 두부가 입에서 살살 녹았고 국물은 깔끔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습니다. 정말 부드럽고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윤호가 한국 음식과 식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뜨거운 음식을 좋아해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거든요. 계속 먹다 보니 정말 맛있었어요. 프랑스 음식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었죠. 이 맛은 처음이에요. 단순하면서도 깊은 맛이에요. 할머니가 반찬을 더 갖다 주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맛있어요? 저는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딜리셔스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때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따뜻한 음식, 할머니의 미소, 윤호의 배려, 이 모든 게 중국에서 느꼈던 차가움과는 정반대였어요. 저는 울컥하며 윤호에게 고백했습니다. 사실 난 아시아 전체를 원망해왔어요. 9년 동안 한 번도 이곳에 오지 않으려고 했죠. 당신 나라는 예외인 줄도 모르고. 윤호는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예외라고 생각해 주시면 충분해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하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정말 달라. 사람들이 진심으로 따뜻해. 할머니가 나올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시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뭉클했어요. 한국 음식이 어떠세요? 윤호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편견이 있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특히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져서 더 좋았죠. 걸어가면서 윤호가 한국의 정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마음을 나누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음식도 그냥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시아를 하나로 뭉뚱그려 생각했다는 것을, 각 나라마다 고유한 문화와 정서가 있다는 걸 간과했다는 것을. 미안해요. 한국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편견만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말하자 윤호가 대답했어요. 편견은 무지에서 나와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 순간 저는 상처의 땅이었던 동아시아가
회복의 장소로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한국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선사해주고 있었어요. 기체 정비가 완료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정말로 파리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마음 한편이 아쉬웠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빨리 떠나고 싶었던 곳인데 말이죠. 공항에서 윤호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당신 덕분에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윤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저야말로 좋은 시간이었어요. 다음에 프랑스에 가면 혹시 가이드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파리에서 가장 맛있는 크로와상 파는 곳을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항공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창밖의 인천공항을 바라봤습니다. 이틀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이곳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구나. 비행이 시작되고 승객 서비스를 하면서 한 승객이 물어봤습니다. 승무원님, 인천공항은 어떤가요? 처음 가보는 곳인데요.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정말 훌륭한 곳이에요. 시설도 완벽하고 직원들도 친절하죠. 그곳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었어요. 사람과 정이 남아있는 곳이거든요. 다른 승객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떤가요? 저는 윤호와 할머니, 민영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외국인에게도 진심으로 배려해주죠. 클레어가 놀라며 물어봤어요. 선배님, 한국 가기 전에는 완전히 다르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경험을 통해 바뀌는 거야. 나도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깨달았어. 비행 중에 저는 지난 이틀을 돌이켜봤습니다. 비상 착륙으로 시작된 한국행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9년간 품고 있던 상처와 편견이 치유되었죠. 다른 동료가 물어봤어요. 그럼 다음에 한국 비행 스케줄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기꺼이 가겠어요. 이번엔 제 의지로 가고 싶어요. 파리가 가까워질수록 저는 한국에서의 시간이 그리워졌습니다. 순두부찌개의 따뜻함, 할머니의 미소, 윤호의 진심 어린 배려, 모든 게 소중한 기억이었어요. 착륙하기 전에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세계 시민이 되자.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자. 한국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열린 마음이었어요. 샤를드골 공항에 착륙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지만 마음 한편에는 새로운 고향이 생겼어. 한국은 이제 제게 두 번째 고향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한국을 다녀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동료들도 제 변화를 신기해했죠. 마들렌, 무슨 일이야? 아시아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이 밝아져. 그동안 윤호와는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메시지로, 때로는 영상통화로. 시차 때문에 힘들었지만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게 즐거웠어요. 어느 날 윤호에게서 특별한 소식이 왔습니다. 마들렌, 다음 달에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응급의학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정말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물론이에요. 제가 파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들을 보여드릴게요. 3개월 만에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설렜어요. 윤호가 파리에 도착한 날, 저는 공항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샤를드골 공항에서 그를 기다리는 마음은 정말 특별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그를 반갑게 맞이하는 차례였거든요. 마들렌, 윤호가 손을 흔들며 나타났습니다. 저는 달려가서 포옹했어요. 윤호, 정말 반가워요. 파리에 온 걸 환영해요. 우리는 에펠탑이 보이는 카페로 갔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였어요. 어때요? 파리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물어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당신이 말했던 대로네요. 윤호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특히 이렇게 당신과 함께 있으니까
더 특별해 보여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한국에서 저에게 해준 것처럼 이번엔 제가 파리를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카페에서 우리는 지난 3개월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국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털어놓았어요. 그날 당신이 저를 다시 날게 했어요.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9년 동안 제 마음속에 갇혀있던 상처를 치유해 주었죠. 윤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당신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진심으로 대하면 언어나 문화의 벽은 의미가 없다는 걸요. 에펠탑 야경을 바라보며 우리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장거리 연애가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윤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거리도 문제 없어요. 제가 한국을 다시 찾을 거고, 당신도 파리에 자주 와줘요. 그날 밤 우리는 생강을 따라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나라의 다른 문화, 하지만 통하는 마음, 거리가 멀어도 이어질 수 있는 사랑. 작별하는 날 공항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이번엔 작별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에요. 윤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곧 다시 만나요. 한국에서. 그의 비행기가 떠난 후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심 어린 환대는 정말로 상처를 치유하고 편견은 이해 앞에 무너지는구나. 한국에서 시작된 우리의 인연이 이제 새로운 사랑으로 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저는 정말로 한국행 비행기에 자원해서 탔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여행이었죠. 제 인생을 바꿔준 그 나라, 한국으로.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프랑스 항공사에서 9년째 근무 중인 승무원 마들렌 씨가 직접 보내온 사연을 바탕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절대 가고 싶지 않던 나라 한국. 인천공항은 그저 비행 경로 중 스쳐 지나가는 이름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기체 결함으로 인한 비상착륙. 그 하루가 마들렌 씨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메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자동으로 연결된 통역 간호사, 응급 상황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공항과 병원의 연계 체계, 외국인 전용 절차와 다국어 안내, 그리고 프랑스보다 빠른 응급 처치 속도. 이건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1위의 위험을 보여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라고요. 인천국제공항은 세계공항 서비스 순위 1위. 서울의 병원 시스템은 의료 관광 만족도 최상위. 하지만 그녀가 진심으로 놀랐던 건 화려한 시설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짜 환대였습니다. 복약 설명서를 프랑스어로 따로 출력해준 간호사, 그녀의 얼굴만 보고 물을 건네준 식당 주인, 딸 같아 보여요라고 말하며 등을 토닥이던 아주머니. 마들렌 씨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보여주기 위한 친절이 아니라 진심으로 환대해주는 나라였습니다. 그녀는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후배 승무원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한국 비행이 배정된다면 기꺼이 하겠어. 그게 진짜 세계인으로서 제가 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인천공항에는 수많은 외국인 여행자들이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처럼 건네는 인사와 배려가 누군가에겐 평생 잊히지 않을 기억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마들렌 씨의 사연은 그 사실을 조용히 일깨워줍니다. 지금까지 감동 척척이었습니다. 감동적인 사연 보내주신 마들렌 씨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마음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